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구분도로 우측에 표지석을 충격 후 사망한 경우 유서는 없고 약속하는 카톡을 발송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구법 창원 2017나 212095 창원지법 2016 가합 53039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9년 11월 19일 18시 40분경 밀양시 무안면 고사동 입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마을 표지석을 충격한 후 두개골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보험사고인지 여부,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2013년 9월 4일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사이에 세 차례 이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를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당시의 외래 기록지에 눈 감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 죽는 방법,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 가족에게 알리고 죽나 등등 고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노인 폐임, 스키드마크 흔적, 조향핸들 조작 시 발생하는 타이어 요마크 흔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외에도 3개의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이 유언을 하였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시 58분경 원고 A에게 F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으며 나중에 데리러 가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년 11월 19일 밀양 지역의 일몰 시각은 17시 17분이므로 사고 발생 시각은 18시 40분경에는 사방이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입니다. 교통사고 보고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수사는 실황조사, 유족진술, 목격자 진술, 사체 검안서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마을 표지석을 충격한 단독 교통사고라는 결론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 모집인 F를 자살방조, 사기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위 수사 당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망인이 2013년 9월 24일 스트레스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이후 진료받은 사실이 없어서 2년 경과 후에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추가 판단. 쟁점 가, 신의칙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인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계약 외에도 사망을 보험 지급 사유로 하는 3개의 보험에 더 가입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4개 보험의 월 보험료가 합계 약 100만 원인 사실,
망인이 사망 당시 지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10월 기준 약 29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지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었던 반면 망인이 가입한 보험 중 자동차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이 사건 제2계약을 제외하면 보장성 보험 3개의 월 보험료가 합계 약 46만 원 정도인 점, 한편 원고 A도 가게를 운영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4년 3월 31일 명예퇴직할 때까지 일반 사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다가 퇴직 후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한 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중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은 의료비 등 실손 보장을 목적으로, LIG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은 암 수술비 등 보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보험은 위 2개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특약으로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보험은 만기 시 보험료 적립액에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는 저축성 보험인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쟁점나 기망으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전에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LIG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에 각 가입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리 의무사항의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변하였고, 2013년 9월 4일부터 2013년 9월 24일까지 이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를 병명으로 3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계약 전 알리 의무사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리 의무사항에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쟁점 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계약을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LIG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전 알리 의무 사항의 다른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망인이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제2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15조 제5항은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정 알림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정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5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어 피고는 망인이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